1년 9개월여 가까이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격 종전에 합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더 이상의 피해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러시아는 조건 없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떠날 것이며 우크라이나 재건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은 혹시 이 뉴스를 보신 적이 있나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에 합의했다는 소식. AI로 만든 가짜 뉴스입니다.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흥미롭고 자극적인 가짜 사진과 가짜 영상들. 인공지능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가짜 뉴스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조작된 가짜 뉴스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가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어느샌가 진실은 흐려지고 진실을 가장한 거짓만 남은 시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지난 5월 20일 한 소셜미디어에 한 장의 사진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국방부 청사 펜타곤이 화제로 연기에 휩싸인 사진이었는데요. 이 사진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주식시장이 출렁거리며 많은 사람이 펜타곤 화제를 실제 상황으로 받아들였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진은 AI로 만든 가짜 사진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짜 뉴스의 사례, 전 세계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So misinformation and fake news are not new because of AI, right? These things have existed with us for a long time. They just got amplified with technologies. You know, technologies have jumped to help. So what I think is very important here is we realized what scholars say that we live in the time of post-truth. We realized that objective, authoritative truth is really hard to achieve because these criteria that used to build it, that used to help establish it, are being challenged by technologies, by AI in particular. 가짜 뉴스는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로서 기사의 형태를 갖춘 것을 말합니다. 뉴스처럼 보이지만 사실이 아닌 허위 정보입니다. 가짜 뉴스라는 단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통해서였는데요. 2016년 대선을 치르며 자신의 의견과 다른 보도가 나올 때마다 가짜 뉴스라고 언급했습니다. No, not you. Not you. Your organization's terrible. Your organization's terrible. Let's go. Go ahead. Quiet. Quiet. I'm not going to give you a question. You are fake news. 그 후 AI 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면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그것도 단 몇 분 만에 가짜 뉴스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오늘날에는 전 세계를 뒤흔들 가짜 뉴스의 위협이 전보다 훨씬 커지게 된 겁니다. Professional news outlets start using AI to create a lot of their images and some of their writing, I think we'll be in a world where it's harder to tell what's real and what's not, what'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what's authentic and human content. So the line between these two worlds will blur, and that will make it harder for people to recognize what's happening. And I think there will be some danger where people will act based on things that they've seen that may turn out later to have been fabricated. 가짜를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는데요. 누구나 다 인공지능 기술을 손쉽게 이용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온라인에 유포한다거나 공유하는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진다고 한다면 아마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더욱더 심해질 겁니다. 우리 인류를 지탱하는 가치가 신뢰 아니겠습니까? 이 신뢰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데 이 가치가 훼손이 되고 이 가치가 훼손이 된다면 이제 서로 믿을 수 없는 사회가 이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사진부터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제복 대신 겨울 패딩을 입은 사진,
실제 TV와 라디오 뉴스로 중계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영상까지 모두 사실과는 전혀 다른 AI로 조작된 가짜입니다. 축구선수 은바페에게 이강인 선수의 이적에 대해 묻는 인터뷰 영상도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은 편집물을 딥페이크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사진들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학습시켜 마치 진짜인 것처럼 가짜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딥페이크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Looking and having pools of individuals, sometimes ranging in, several thousand test subjects participate in assessments as to whether they can discern a real video from a fake video. The results show that anywhere between 20 and 35% of those individuals could not choose which video was real over which video was fake. And so it is a genuine problem that people will think that they can discern real from fake, but in reality, they won't be able to do that. 전 세계가 사활을 거는 AI 기술, 우리나라 AI 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크게 화제가 됐던 영상이 있습니다. 마치 살아 숨쉬는 듯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모습을 생생하게 구현한 이 영상, 국내 한 AI 기업이 만들었습니다. 제작진이 기업을 찾았습니다. 실감나는 윤봉길 의사의 영상은 과거 사진과 비슷한 인물을 촬영한 후 과거 사진 합성과 AI 기술을 접목해 제작했는데요. 실존 인물을 촬영을 해서 AI 휴먼을 만드는 서비스 타입이 있고요. 또 세상에 없는 버추얼 휴먼, 가상인간을 만드는 서비스 타입, 그다음에 돌아가신 인물 혹은 독립운동가들을 만들어서 하는 복원 인물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 인물을 복원하는 사업 외에도 다양한 AI 영상을 만드는데요. 이런 작업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AI 개발자만이 다룰 수 있을 만큼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버추얼이라고 되어 있는 인물 가지고 한번 만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딥브레인 AI에서 제작한 가상인간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가상인간 같은 경우는 기존 실존 인물 AI 휴먼 만드는 과정 속에서요. 이미지를 세상에 없는 이미지 하나 만들고 페이스 수학으로 붙이는 공정이 하나 좀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와 달리 지금은 누구나 쉽고 빠르게 원하는 사진과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짜 뉴스 또한 누구나 간편하게 만들 수 있게 됐는데요. 이렇게 생성되고 확산된 가짜 뉴스를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perts have always been able to edit images and make fake images, but now anyone can do this very quickly and very cheaply using software that's available online. So it's really not that there's new threats, but that these threats are much larger, faster, and cheaper than before. 전문가들은 가짜 뉴스로 우리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The scenario that I worry about the most at a macro level is how this technology could potentially be used to further polarize societies. Beyond polarization, in instances where a government is trying to manage a crisis, COVID-19 being a recent one, the tools could be used to sow disinformation about that crisis, to mislead the public, to denigrate institutions whose trust is necessary in order to convey ground truth. So those are the risks that I worry about the most. AI의 등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짜 뉴스와의 전쟁.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규제 마련에 속속 나서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럽연합이 가장 먼저 AI 기술 개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2021년 4월 AI 규제 법안의 검토를 마친 후 현재 최종 절차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본고장 미국의 경우 그동안 기업 자율에 맡겨두었는데요. 지난 5월 처음으로 의회에서 AI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오픈 AI의 샘 울트먼 역시 AI 규제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First of all, I think it's important to understand and think about GPT-4 as a tool, not a creature. I think if this technology goes wrong, it can go quite wrong. And we want to be vocal about that. We want to work with the government to prevent that from happening. 또한 미국의 주요 AI 기업들은 앞으로 AI가 만든 모든 컨텐츠에 워터마크 표시를 하기로 약속했는데요. The companies have a duty to earn the people's trust and empower users to make informed decisions labeling content that has been altered or AI generated. 하지만 일각에서는 워터마크 역시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컨텐츠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워터마크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영상이나 이미지는 그 워터마크를 넣으면 이게 실제 그 AI가 만든 걸 알 수 있고 위조나 변조가 안 되는 이런 이제 장점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워터마크가 들어간 영상 자체는 그러면 이게 팩트인지 신뢰할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AI 영상 자체는 이것저것 짜집기 해서 만든 거니까 그것은 과연 팩트냐는 또 문제가 생겨서. So, for example, in an image or a video, there might be systems that create a watermark when they are creating something that is artificially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The problem, and certainly in a closed system where someone's required to use that kind of system to create an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 that is evident by watermark on that video, audio, or image, then it's obvious that this is an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 However, the people who are doing misconduct are not going to use those types of systems, and they're not required to use those types of systems. So you can't depend entirely on watermarking as a technological solution to the deepfake problem. 전 세계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가짜 뉴스를 비롯한 AI의 악용을 막기 위해 여러 대응책을 고심 중입니다. 디지털 격차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또 늘어나는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지 않을지 걱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디지털 권리 장전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25일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이 담긴 권리 장전을 발표했습니다. 챗GPT 나온 이후에 이제 이 AI 파급력이 워낙 크다고 보니까 좀 겁이 나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이거 윤리 문제가 아니라 법적 규제도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야기가 확대되고 있어요. 자칫하면 이거는 이제 또 표현의 자유를 또 침해할 문제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업 윤리와 규제 외에 AI 악용을 막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전 세계 수많은 AI 기업들은 AI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This is my co-founder, Emma. Nice to meet you too. 가짜 사진이나 가짜 영상을 구별할 수 있는 AI 탐지 기술을 개발한 기업 대표를 직접 만났습니다. The fake Pope image, for example, we were able to determine that this is synthetic because our algorithms can actually look at the underlying pixels and find the moments in these images that are not real. A human being would not be able to determine that this is fake, but an AI, by looking at how the light reflects off his jacket and how the background information interplays with the foreground information, can actually determine reality from fiction better than a human being. So the green parts here represent the components of the image that our algorithms thinks are real, and the red parts represent components of the image that our algorithm thinks are fake.
And so in a real image, you won't see any red. It'll be 100% green the entire way through. In this image, our AI is able to determine that this is fake by looking at the jacket and the lighting reflection on the jacket, and also convey the information to the user. Not only is this fake, here's why we know that it's fake. So just a few moments ago, we uploaded that video of President Zelensky, and it has come through in our algorithm, and the results have shown this. So these results are displaying a detection score on a video that our algorithm has determined is, with 99% confidence, is fake. Once we have the video, we extract all the faces from that. We run that through an ensemble approach of AI detection on the face. And once we've pinpointed the actual face, we can come up with a graph over time that details the level and the probability that this image or video has been manipulated. Here we can see that we are confident with a 99% assurity that this video has actually undergone synthetic manipulation, whereas a real video of President Zelensky would often show 0% probability of being synthetically manipulated. Similar AI technology. AI 기술 발전에 따라 탐지 기술 역시 정교해지고 있는데요. Our deepfake detection technology, DeepID, is currently being used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to prevent AI misinformation and AI fraud coming out of places like the Americas, Asia, Europe. We're seeing a massive influx in misinformation using AI-generated techniques that's affecting public opinion and even swaying command operations on the ground in Ukraine. And so DeepID is used to validate what's real information and what's false information. 실제로 해당 탐지 기술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떠돌던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상이 가짜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The ability for people to create high-quality deepfakes at a low cost, at scale, presents a very serious risk for society, especially because these AI-generated faces, voices, and images seem so real. We can't go back when it comes to AI. All we can do moving forward is hope to contain the AI threat as much as possible.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눈 깜짝할 새 인류의 삶을 바꿔놨고 이젠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AI 기술을 활용한 가짜 뉴스에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국제 팩트체킹 연맹은 전 세계 팩트체커들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총괄 디렉터 홀라는 무엇보다 언론의 팩트체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When it comes to misinformation, journalists have to be extremely careful. They need to really look at images and see if they've been falsified. They need to consider the whole context. We have seen in rare instances journalists make mistakes and share images that aren't real or accurate. But for the most part, journalists are very attuned to these potential fake images being out there. 가짜 뉴스의 홍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선 언론인으로서 사실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진실된 보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So when people have mistrust of institutions or media sources, they often become vulnerable to misinformation. So it's not purely a technical issue. It's also an ethical issue and one that, again, has to do with societal trust. I think if our institutions of society become stronger and more trustworthy, we'll see the misinformation reduce. 현재 전 세계 곳곳에는 팩트체크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각국의 전문가가 모여 팩트체크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는 장이 매년 열리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팩트체크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2017년에 설립된 SNU 팩트체크 센터입니다. 팩트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들을, 단단한 자료들을 찾아봅니다. 통계든 뭐 논문이든 연구 보고서든. 근데 저희 SNU 팩트체크에 올릴 때는 그 취재했던 내용들을 다들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양이 많아지게 되고 그런 것들을 좀 풍부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최근 언론에서 언론이 가야 할 방향이 투명성의 강화 그리고 맥락성의 강화. 왜냐하면 사람들이 뉴스를 안 보는 이유가 이해를 못해서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센터 설립 이후 현재까지 4,700건 이상의 뉴스를 팩트체크했습니다. 팩트체크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SNU 팩트체크는 이렇게 특정인의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사가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안이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든지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뉴스가 쏟아지는 오늘날 속보 경쟁은 불가피한데요. 하지만 사실 검증 없이 이루어지는 속보는 언론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언론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언론의 신뢰성을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물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 것은 모든 언론사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신속성과 정확성 사이에서 고민을 해야 될 때 정확성 쪽에다가 더 무게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뉴스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믿고 볼 수 있는 언론 매체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My perspective is that the world needs more fact-checking. The world needs more people doing the work to call out mischief online and in their elections process, because there are a number of bad actors, foreign and domestic, who want to deceive our citizens, whether it's during an election time or whether it's just on social issues because they want to see that divide. 소위 말하면 이제 부정적인, 그러니까 네거티브 리인포스먼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페널티를 주는 그런 측면뿐만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것은 좀 더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보상해주는 그런 포지티브한 리인포스먼트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잘된 뉴스들, 좋은 기사, 그 다음에 팩트 체킹.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도 저는 충분히 고려하고 좀 병행해서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AI로 조작된 가짜 뉴스가 전 세계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사회 곳곳에서 불안과 분노, 불신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사진과 영상을 조작할 수 있고 매 순간 엄청난 양의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시대. 범람하는 가짜 뉴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I think the first line of defense is sort of inculcating critical reasoning, critical thinking, media literacy skills among citizens around the world. And I think people need to be able to separate fact from fiction and determine what is really an authoritative news source. We need to be vigilant. We need to be a little bit suspicious when we see something that seems shocking and designed to elicit a strong emotional response. It just takes a few minutes to take a breath, do a Google search, see if it's real. 전 세계 인구의 약 60%, 무려 48억 8천만 명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우리를 매일 습관적으로 들여다보게 만드는 소셜미디어의 대표적 기능,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신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짜 뉴스 속 알고리즘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는 사실. 한편 선거 기간만 되면 범람하는 가짜 뉴스 때문에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년으로 예정된 우리나라 총선과 미국 대선. 가짜 뉴스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